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의 마지막 모델인 LP780-4 울티메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여러분들 람보르기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에게는 드림카, 누군가에게는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멀고 먼 진짜 그냥 꿈의 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시끄럽고 그냥 이뻐 보이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람보르기니 모델들이 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일반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우라칸이나 아벤타도르나 다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자세히 알겠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우라칸이나 아벤타도르나 다 비슷하게 보이겠죠. 근데 람보르기니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델이 바로 12기통 모델입니다. 이전 쿤타치, 디아블로, 무르시엘라고 그리고 이번에 아벤타도르까지 이어지는 이 12기통 라인업이 람보르기니를 대표하는 가장 판매량도 많았고 인기가 가장 많은 모델이기도 했죠. 반면에 V8 모델 우라칸, 이전 가야르도 우라칸 모델은 사실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2015년, 17년도까지만 해도 V8기통은 페라리가 압도적이고 12기통은 람보르기니가 압도적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이 반대가 됐어요. 아벤타도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델은 어떤 건가요? 솔직히 이야기를 전기형 모델 그리고 후기형 모델 하드코어 모델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전기형 모델, 그리고 전기형의 하드코어, 그리고 후기형 모델까지 5대 정도의 아벤타도르를 타고 다녔는데요. 각 모델, 전기형, 하드코어, 그리고 후기형까지 다들 모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기형 모델 LP700-4입니다. 이게 처음에 출시가 되고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아벤타도르가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을 합니다. 무르시엘라고의 판매량은 그냥 뛰어넘었고 거의 람보르기니 내에서도 이 12기통 판매량을 거의 아벤타도르가 다 담당한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2011년도에 이 차를 처음 봤고 2014년도에 아마 이 차를 제가 이제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요. 출시한 가격이 6억 5천인데도 불구하고 3년 지난 LP700-4 중고 가격이 5억 정도에 위치할 정도로 거의 감가가 없었던 정말 인기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2014년도에 도로에 한 10대 미만의 차가 팔려서 제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죠. 진짜 아직도 기억나요. 아벤타도르를 처음 사가지고 그 양재동 오토갤러리에서 딱 나갔는데 진짜 도로의 주인공은 나야.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봤어요. 지금도 아벤타도르가 돌아다니면 많은 분들의 시선을 이제 뺏어가겠지만 요즘 아벤타도르 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강남이나 이런 좀 도로로 가면 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샀던 2014년도에는 전국에 10대가 있을까 말까, 전국이에요. 있을까 말까 한 워낙 극소수이기 때문에 진짜 딱 처음에 이렇게 딱 타고 나갔을 때 옆에 이런 좌우 앞 뒤 다 쳐다보고 정말 그런 시선들이 아직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하드코어 모델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땐 다 비슷비슷해 보이겠지만 이 전기형 모델 람보르기니는 전기형, 후기형으로 나뉘는데요. 페이스리프트라고도 하죠. 이 후기형이 나오기 전에 고성능 모델로 이 하드코어 모델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게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750-4 SV라고 하죠. 슈퍼 벨로체. 요것도 제가 빨간색 레드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타고 다녔었죠. 근데 그때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조금 변화되고 그냥 하드코어 모델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 전기형과 하드코어 모델인 SV와는 느낌 자체가 달랐습니다. 일단 LP750-4 50마력 정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세팅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졌어요. 서스펜션도 다 딱딱해지고 변속 타이밍도 조금 더
타이트하면서도 충격도 좀 변속 충격이거든요. 이 12기통 아벤타돌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이 싱글 클러치예요. 요즘 많은 브랜드들에서 듀얼 클러치로 넘어가잖아요. 이 듀얼 클러치로 들어가게 되면 변속 충격도 없고 내구성도 올라가고 이 교환 주기도 좀 길어지기 때문에 뭐 페라리 그리고 이제 람보르기니에서도 이제 뭐 듀얼 클러치를 넣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12기통 아벤타도르에 들어가 있는 이 싱글 클러치는 이 변속 충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 12기통을 좋아하는 람보르기니 12기통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이 변속 충격을 좋아합니다. 빡! 그 악셀을 밟으면서 그 고 RPM 그 12기통의 자연음계 그 홍 소리에 그 패치를 딱 당기면 그냥 홍 하면서 그냥 변속 충격이 딱 때려지는데 그 느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불편한 걸 왜 타는지 몰랐다가 그 느낌을 받고 아, 이거구나. 이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SV는 그런 느낌을 종합적으로 더 포인트로 부각을 해서 더 하드하게 놓은 거예요. 시트도 풀버켓 시트. 그리고 경량화를 위해 손잡이 뭐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손잡이도 이제 끈으로 해놓고 뭐 발판에 매트도 드러내고 안에 내장재도 다 드러내고 정말 경량화에 좀 포인트를 둬서 움직임이 굉장히 민첩했죠. 그래서 저는 완성됐다 생각했는데요. 제 생각이 틀렸죠. 바로 후기형 모델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40-4 아벤타도르 S가 출시가 된 겁니다. 이때 처음에 이제 계약을 제가 람보르기니 서울에 해놨다가 좀 빨리 받지 못하는 바람에 취소를 하고 이제 직수로 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에 솔직히 컨텐츠를 위해서 이 차를 구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나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약 파는 소리냐 뭐 그냥 앞에 뒤에 범퍼 그냥 껍데기 조금 바뀌고 그냥 옵션들 조금만 추가해 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느낌이 달라요. 자동차도 컴퓨터라고 같이 보셔도 돼요.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연식이 바뀔수록 그동안 쌓여 있었던 데이터를 본사로 보내가지고 본사에서 아 이게 한 1년 정도 그리고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주행을 하면 이런 부분이 고장이 좀 많이 나는구나 요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구나 요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겠다 라고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보완을 해서 새로운 연식이 나올 때 조금씩 추가가 돼요. 초기형 모델들은 엔진의 열을 빼지 못해서 엔진 경고등이나 그 수온 게이지, 엔진 온도 게이지가 거의 맥스까지 해서 막 차쓰고 각종 문제들을 발생을 해요. 근데 요게 이제 연식이 좀 나중에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벤타도르 S로 넘어가면서 이 팬을 좀 더 큰 대형 팬을 집어넣고 에어로다이나믹 공기의 이제 좀 흐름을 엔진의 열을 식히기 위해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저희가 워낙 아벤타도르를 많이 타서 그 차이점을 느끼는데 초기형 11년도, 12년도 이 모델과 13, 14년도 로드스터 모델을 딱 타면요. 느낌 자체가 좀 다릅니다. 더 편해요. 이 14, 14년도. 그리고 이 모델보다도 아벤타도르 S가 더 편하고요. 그렇게 조금씩 더 편하면서 부드러워지는데 그 모드를 바꿨을 때 그 하드한 모드는 이전 모델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게. 그러니까 구분점이 점점 더 많아지고 부드러워진다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벤타도르 S가 처음 나왔을 때 움직임이 미쳤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후륜 뒷바퀴 조향. 요게 좀 들어가는데 람보르기니 다이나믹 스티어링인가 그래가지고 LDS가 들어갔는데 뒷바퀴가 이게 약간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제 그 요번에 나온 신형 S클래스처럼 뒷바퀴 확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도움을 준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반응이 민첩해졌다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이게 별로 큰 차이가 아닐 거라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더라고요. 아벤타도르 S는 전 진짜 아우디의 느낌도 많이 나서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변속 충격도 이런 느낌이에요. 아벤타도르 전기형은 빵! 때려주는 이 저속에서 뒤져요 이게. 그 진짜 죽음이에요. 막 피곤하고 막 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차를 타면 막 즐거워야 되는데 길을 막히는 도로나 도심에서 아벤타도르를 타면 왜냐면 비싼 차잖아요. 그 운전도 사각지대도 의외로 좀 있어요. 조심해야 되니까 운전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고통이야. 힘들어. 근데 아벤타도르 S를 타면 부드러워요. 그런 느낌 많이 없어. 되게 그래서 전 신세계다라는 느낌을 했어요. 이전에 아벤타도르 S 시승기 보면은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편해집니다. 좀 거짓말 조금 못하면 PDK처럼 부드럽게 빠바박 쳐줘요. 듀얼 클러치 느낌도 좀 나고 하지만 고속에서 스포츠 모드를 두면 빡빡 쳐주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죠. 승차감도 이전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져요. 제가 키가 180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때 키가 많이 줄어들었어. 왜냐면 이 버킷 시트를 타면 이 허리가 되게 아파요. 그 요철 지나가면 아우 막 이래요. 그럼 진짜 막 허리가 옆에 막 같이 탄 사람들도 진짜 보여요. 이렇게 요철 이렇게 툭 지나가면 이게 통통 그래요. 이제 거짓말 같죠? 이게 진짜 엄청 딱딱해요. 근데 아벤타도르 S는 진짜 부드러워요. 근데 요번에 SVJ가 출시가 되고 좀 얘기가 달랐죠. SVJ는 바로 아벤타도르 S의 하드코어 모델, 그러니까 SV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L770-4 770마력 그거로 나왔는데 정말 하드코어의 끝이다 라고 출시됐죠. 외관 디자인도 막 이만하고 막 다이나믹하고 한정판 모델, 그건 거의 로드스가 거의 9억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하드코어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새로운 소식이 바로 들려졌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의 마지막 모델인 LP780-4 울티메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울티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울티메 처음 출시됐을 때 시장 반응은 사실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소수 진짜 선택받은 자들만 선택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요, 비슷한 모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바꿔서 그냥 범퍼 성형만 달라서 출시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안으로 파고들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오너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좀 소소한 변화긴 한데요, 진짜 오너들이 탔을 때는 와 이거 완전 다른 차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번 울티메에도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외관의 디자인을 보면은 SVJ랑 거의 뭐 비슷한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외관은 진짜 이쁘긴 하다. 많이 바뀌었어요. S와 SVJ 중간의 느낌도 있고, 보통 이 측면을 보면은 에어덕트 부분이 이렇게 되게 우람해졌죠. 이전에 S 전에, 그러니까 전경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들어갔고, S는 그냥 민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LP780- 울티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람한 그런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게 왜 에어덕트 좌측이 커지는 줄 알아요? 더 많은 공기, 그 팬이 더 커지기 위해서요. 이전 모델까지 정말 이 팬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엔진의 열을 많이 식히지 못해 막 엔진 각종 막 경고등 문제가 다 일으켰거든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람보르기니 보면은 중간에 막 쓰는 것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오늘 요즘같이 정말 뜨거운 폭염 때 아벤타도르 못 타요. 이 뒤에 있는 열기 때문에 운전자도 덥고 금방 엔진의 온도가 한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엔진의 열을 식혀주지 못해서거든요. 요게 근데 옆에 있는 이 사이드 쪽에 에어덕트 이 부분이 기존에 팬을 큰 거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작은 것들이 들어가서 좀 그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울티메 같은 경우에는 더 커졌어요. 이 에어덕트가.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은 공기를 좀 집어넣어서 엔진의 좀 열을 식히기 위해 이게 좀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좀 더 바뀐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외관은 근데 진짜 이쁘다. 이게 원래 윙이 이전 아벤타도르 전기형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여기도 이렇게 열리면은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데, 전기형을 제가 타면서 이거 열린 걸 딱 한 번 봤어요. 3년 동안 이거 딱 한 번 봤거든요. 잘 안 열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뜯을 때 보니까 여기 거미줄 쳐져 있더라. 후면부는 SVJ를 조금 더 다듬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워낙 SVJ가 워낙 과격하기 때문에 이 울티메 디자인만 해도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되게 이쁘네요. 요거 말고도 뭐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죠. SVJ와 거의 동일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하지만 10마력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SVJ는 770-4, 얘는 780-4죠. 10마력 정도가 더 올라갔고요. 무게가 기존 아벤타도르 S 대비 25kg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슈퍼카나 하이퍼카 얘기할 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와 우리는 10kg 줄였다, 20kg 줄였다 이러면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거 아니야. 야 그거 할 바에는 운전자의 살을 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운전자의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체 기본적인 그 무게를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 아벤타도르 정도 이렇게까지 오면요 거의 궁극의 기술을 다 들어가요. 여기서 10kg, 20kg 빼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재를 더 비싼 가벼운 소재로 또 바꾸고 엔진 그 실린더도 바꾸고 브레이크 소재도 바꾸고 그래서 25kg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를 줄어든 거죠. 요게 진짜 생각보다 큽니다. 요거 때문에 움직임도 굉장히 더 민첩해지고 말이죠. 아니 잠깐 여러분들 스킵하지 말아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우파몰에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무더운 여름날에 커피를 안에 넣어놓으면 되게 빨리 녹잖아요. 그치만 이 발상 컵홀더가 있으면 차갑게 유지가 됩니다. 더군다나 온기도 오래 유지를 할 수 있어서 냉온 기능이 함께 탑재가 되었는데요. 우파몰에서 이 발상 냉온 컵홀더를 구매를 하시면 바로 유통카드 한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우파몰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게 한층 더 진보된, 한층 더 발전된 ESC 기능이 좀 들어갑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하면 좀 접지력도 조금 더 좋고 눈길이나 뭐 빗길 같은 경우 미세한 그립의 차이를 파악을 해서 트랙션 제어, 그러니까 차가 미끄러지거나 이런 부분을 좀 억제를 하고 조금 더 차체를 안정적으로 제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벤타드로 뭐 전기형부터 해가지고 SVJ까지 그동안 쌓여있던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번 울티메의 이 ESC, 그러니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들어간다 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이 차이가 거의 전기형, 후기형 또 그러니까 아벤타도르 S와 이번 울티메가 주행 느낌도 완전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볼 기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얘가 보통 아벤타도르 S가 계속 이렇게 판매가 됐잖아요. 근데 얘는 한정판 모델이에요. 쿠페랑 로드스터 모델 두 개가 한정판으로 출시가 됩니다. 대략 350대였나 250대였나 아마 그 정도 수량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스템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LDVA, 람보르기니 다이나믹 베이클로 액티바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이제 시시각각 바뀌는 차체 움직임을 센서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차체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와 그 차체 위치를 생각해서 최상의 퍼포먼스 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요 기능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움직임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벤타도로 전기형, 그냥 아벤타도로와 아벤타도로 S가 완전 주행 느낌이 다르거든요. 정말 달라요. 근데 이 S와 이 울티메 또한 이런 LDVA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토크 곡선, 그러니까 차량이 한 번에 모든 힘을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변 밸브 타이밍과 가변 흡기 시스템을 들어가서 조금 더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출시 가격이 한 6억에서 7억의 금액에 이제 위치를 할 거예요.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 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아벤타도를 중고로나 신차롭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아벤타도로, 뭐, 아벤타도로 S, 그리고 이 울티메,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아벤타도르지. 와! 아벤타도르 SVJ다! 와! 쟤는 아벤타도르 그냥 노멀이네? 오? 쟤는 SV잖아. 와! 이번에 나온 울티메다! 이렇게는 안 하죠. 그냥 람보르기니다가 첫 번째예요. 맞아요. 람보르기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라칸이 제일 좋아요. 우라칸이랑 아벤타도랑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걔나 얘나 둘 다 지나가도 람보르기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벤타도로 똑같습니다. 전기형 그냥 아벤타도로 일반 모델이 금액 중고 가격이 한 2012년형 모델로 한 2억 후반에서 한 3억 정도 하거든요. 아벤타도로 S 로드스터나 S 그냥 쿠페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그리고 SVJ가 한 7억에서 9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울티메도 아마 그 정도 비슷한 선에서 올라가지 않을 텐데, 거의 아벤타도로 전기형이 2배 이상 비싼 게 SV,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9억,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9억 정도 하니까 뭐 8억 중후반 하니까 진짜 한 2배 반이구나. 2대 갖다 놓은 건데,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똑같아서 굳이 이걸 사야 되나 생각이 들지만, 겉모습만 조금씩 다를 뿐만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 있는 시스템도 완전히 다른 그런 퍼포먼스와 주행을 아마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출시한 울티메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뭐 기회가 되면 뭐 타보고 싶지만, 제가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거는 아벤타도르 이제 그 풀체인지 모델을 기다를 하고 있어요. 이 울티메가 출시가 되면서 람보르기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내연기관, 마지막 자연흡기 모델이다. 혹은 뭐 마지막 내연기관의
뭐 모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이후 이제 아벤타도로 풀체인지 모델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되겠죠. 뭐 쿤타치, 디아블로, 무르시엘라고 아벤타도로 넘어가는 것처럼 새로운 이제 코드명, 새로운 차명으로 이제 등장을 할 텐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10기통에 뭐 터보가 들어간다, 아니면은 뭐 전기 모터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뭐 바뀔 수도 있죠, 확실시되고 있는 건 12기통에 전기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전기 모터가 들어간다가 지금 가장 확실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아벤타도를 한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엔진 정말 커요. 12기 이따만 해가지고 공간이 안 나옵니다. 이 12기통에 터보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고, 람보르기니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그 자연흡기에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그 매력적인 배기음을 포기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근데 그걸 그대로 놓기에는 환경 규제를 맞추기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놓은 게 12기통은 그대로 사용을 하되 전기 모터를 집어넣은 하이브리드 모델로 출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경쟁 모델의 SF90 같은 그런 하이브리드 슈퍼카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흡기가 이제 점점 더 사라지고 내연기관의 차들도 이제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으시고 람보르기니를 정말 아벤타도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SVJ보다는 이 울티메가 조금 더 편하고 완성도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 가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상시 판매였으면 아벤타도르 S랑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SVJ나 뭐 SV처럼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애드 퍼스넘 옵션 같은 거 추가해가지고 탁 소장해서 그냥 가지고 있어도 꽤 비싼 그 소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돈 있는 분들은 사시라고요. 저는 못 사고. 자, 오늘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우바, 감사합니다.